10만 원이면 충분하지. 시어머니가 되실 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분은 제 앞에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던지듯 내밀며 말했어요. 웨딩드레스 이걸로 해결해. 요즘 인터넷 보면 싸게 파는 데 많더라. 우리 준혁이 결혼식은 검소하게 할 거니까. 저는 그 수표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24년 서울 한복판에서 10만 원으로 웨딩드레스를 구하라니요? 제 이름은 서지혜, 40살입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 이준혁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죠.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준혁 씨 어머니 박영희 여사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손이 어쩜 이렇게 곱나? 일은 별로 안 해본 손이네. 칭찬처럼 들리지만 전혀 칭찬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15년을 일했습니다. 제 손이 곱다면 그건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기 때문이지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첫 만남이니까요.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지혜 씨, 나이가 40이면 아이는 낳을 수 있겠어요? 준혁이가 지혜 씨 아파트에서 사신다며 요즘 남자들은 그렇게 사나? 결혼식 비용은 반반 내는 거 맞죠? 우리 집은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매번 저는 웃으며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어요. 준혁 씨가 좋았고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와 사는 게 아니라 남편과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주말 준혁 씨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혜야, 이리 와봐.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단호했어요. 웨딩드레스 아직 안 정했지? 네, 어머님. 다음 주에 샵 예약해놨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요즘 중고로도 많이 팔더라. 새 거 살 필요 있나?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중고, 웨딩드레스를요? 어머님 웨딩드레스는 뭐? 새 거 사야 해? 한 번 입고 버리는 건데. 아깝잖아. 어머니는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중고나라 어플이었습니다. 거기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짜리 중고 드레스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자, 여기 봐. 10만 원짜리도 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준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웨딩드레스는 새로. 준혁아, 너 요즘 집값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너희 신혼집 전세금도 모자라서 우리가 보태주기로 했잖니. 결혼식은 검소하게 해야지. 어머니는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적당한 거 구해. 인터넷 보면 10만 원 안팎으로 괜찮은 것들 많더라. 저는 그 수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받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뭔 소리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웨딩드레스 값 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내가 줄 테니까 받아. 어머니는 제 손에 수표를 쥐어줬어요. 그리고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10만 원이면 충분해. 요즘 인터넷 시대에 못 구할 게 뭐 있어? 눈치껏 적당히 구해. 준혁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어머니가 좀 그래.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웨딩드레스를 10만 원에 구하라니.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10만 원으로 웨딩드레스 구할게요. 지혜야. 준혁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준혁 씨는 몰랐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웨딩드레스 10만 원 이하를 쳤어요.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온갖 중고거래 플랫폼에 웨딩드레스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상태가 별로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드레스, 찢어진 레이스, 얼룩진 실크, 그리고 가격은 대부분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어요.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빈티지 웨딩드레스 9만 9천 원, 1970년대 스타일, 폴리에스터 소재, 크림 베이지 컬러, 사이즈 66. 사진을 클릭했어요. 드레스는 솔직히 말하면 끔찍했습니다. 70년대 스타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촌스러웠어요. 크림 베이지색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폴리에스터 소재는 싸구려 티가 확 났습니다. 레이스는 군데군데 풀어져 있었고 치마 밑단에는 작은 찢어진 부분도 보였어요. 완벽했습니다. 정확히 9만 9천 원, 10만 원 이하.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였죠. 저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드레스 아직 있나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네, 있어요. 제 어머니가 1975년에 입으셨던 거예요. 정말 빈티지죠. 실물로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래요? 다음 날 저는 판교에 있는 판매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 오셨어요? 이리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그 드레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끔찍했어요. 이거 정말 어머니가 1975년에 입으신 거예요. 거의 50년 된 거죠. 저도 처음엔 버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올렸어요. 저는 드레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폴리에스터 특유의 뻣뻣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어요. 레이스는 군데군데 황변되어 있었고 지퍼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혹시 입어봐도 될까요? 어머, 그럼요. 저는 화장실에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지퍼는 반도 올라가지 않았고 사이즈도 맞지 않았어요. 어깨는 너무 좁았고 허리는 너무 타이트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어요. 40살 여자가 50년 된 누런 폴리에스터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 완벽했습니다. 이거 살게요. 네? 정말요? 이번은 보셨어요? 네, 봤어요. 딱 마음에 들어요. 저는 9만 9천 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를 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웨딩드레스 샀어요. 벌써? 어디서? 중고로요. 딱 9만 9천 원이에요. 어머니가 주신 10만 원 안에서 해결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준혁 씨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농담이지. 아니요,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10만 원 주시면서 그걸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전 그대로 했어요. 지혜야, 이건, 여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어머니 말씀 그대로 따른 거예요. 10만 원으로 웨딩드레스 구했어요. 잘못한 거 있나요? 준혁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릴게.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께 보여드려야죠. 제가 얼마나 말씀 잘 듣는 며느리인지요. 그날 저녁 준혁 씨가 퇴근 후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드레스를 보여줬어요. 준혁 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지혜야, 이게 1975년 빈티지예요. 폴리에스터 소재, 크림 베이지 컬러. 9만 9천 원. 어머니가 주신 예산 안에서 구했어요. 이걸 입고 결혼식을 한다고? 왜요? 어머니가 10만 원 주시면서 그걸로 드레스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준혁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야, 나도 알아.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하지만 이건 준혁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전 어머니 말씀대로 한 거예요. 어머니는 1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전 그 말씀을 믿었어요. 준혁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할게. 아니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후 시댁에서 결혼 준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혁 씨의 누나, 그리고 누나의 남편까지 모두 모였어요. 저는 큰 쇼핑백에 그 드레스를 담아갔습니다. 지혜야, 웨딩드레스는 구했어? 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어머님.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잘 구했습니다. 저는 쇼핑백에서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게 뭐야?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웨딩드레스예요, 언니. 이게 웨딩드레스라고. 저는 드레스를 펼쳐 보였습니다. 50년 묵은 폴리에스터 소재의 누런 드레스, 풀어진 레이스, 녹슨 지퍼.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혜야, 이게 대체 어머니가 주신 10만 원으로 구했어요. 정확히는 9만 9천 원이에요. 1천 원은 돌려드려야겠네요. 저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1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전 어머니 말씀대로 했어요. 야, 이게.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런 걸 사오라고 했나? 10만 원이어도 좀 더 괜찮은 걸 사오라는 거였지. 어머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2024년 서울에서 괜찮은 웨딩드레스를 10만 원에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새 드레스는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하고 보통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예요. 중고라 해도 상태 괜찮은 건 20만 원은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는 1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전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드레스를 찾았어요. 이게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거예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나의 남편이 민망한 듯 기침을 했어요. 누나는 고개를 돌렸고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걸 입고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사주신 드레스인데요. 당연히 입어야죠. 준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드릴게요. 지혜 드레스는 제가. 준혁아, 괜찮아. 저는 준혁 씨를 막았어요.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전 이걸 입을 거예요.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인지 화인지 모르겠지만요. 지혜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제게 10만 원을 주시면서 이걸로 해결해라고 하셨어요. 검소하게 하자고 하셨죠. 전 그 말씀 그대로 했어요. 이게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검소함이에요. 내가 그런 뜻으로. 그럼 어떤 뜻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10만 원 주시면서 괜찮은 드레스 구하라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저보고 제 돈을 더 보태서 사라는 뜻 아니었어요? 아니면 제가 염치 없이 더 달라고 하길 바라셨어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40살이에요.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제 돈으로 제 삶을 꾸려왔어요. 준혁 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어머니한테 무시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시? 내가 널. 네, 무시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직업을 무시하셨고, 제 나이를 무시하셨고, 제 능력을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 결혼식까지 무시하셨어요. 1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요? 그건 제 결혼식을 그만큼 가볍게 여긴다는 뜻 아닌가요?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웨딩드레스는 한 번 입고 버리는 거라고 하셨죠. 맞아요. 한 번 입어요. 하지만 그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인지 아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전 제 결혼식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화려하거나 사치스럽게가 아니라 그냥 기억에 남게. 하지만 어머니는 1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럼 전 10만 원짜리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 누런 드레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10만 원짜리 웨딩드레스예요. 어머니가 생각하신 제 가치예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준혁 씨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전 지혜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혜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길 바라요. 어머니가 10만 원밖에 못 내주시겠다면 제가 낼게요. 제가 지혜 드레스값 낼게요. 준혁아, 아니, 어머니,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 아내가 될 사람인데 제가 지켜야죠. 준혁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어머니가 이러실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드레스는 네가 원하는 걸로 사. 돈은 내가 낼게. 저는 준혁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됐어, 됐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드레스 값은 내가 다시 낼게. 어머니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0만 원권 수표 5장을 꺼냈어요. 250만 원이다. 이걸로 괜찮은 거 사.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전 이 드레스 입을게요. 지혜야, 준혁 씨와 어머니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이 드레스는 안 입어요. 하지만 어머니 돈도 받지 않을게요. 지혜야, 그게 무슨. 어머님,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 누런 드레스를 다시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제가 간직할게요. 결혼 후에도요. 제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돈 주실 일 있으면 주지 마세요. 전 제 돈으로 제가 필요한 걸 살게요. 그게 서로한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며칠간 준혁 씨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준혁 씨는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같이 웨딩드레스 샵에 가자. 저는 휴대폰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같이 가고 싶다. 부탁이야. 준혁 씨가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하셔. 같이 가줄 수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네라고 답했어요. 주말 강남에 있는 웨딩드레스 샵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어머님, 아니, 들어봐. 나도 며느리였어.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너한테. 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어요. 10만 원 줬을 때 난 네가 어머니 이건 너무 적어요 하고 말하길 바랐나 봐. 그럼 내가 에이 그래도 해봐 하면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넌 정말로 10만 원으로 구했더라.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 드레스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게 내가 네 결혼식에 매긴 가치구나 싶어서 정말 부끄러웠어. 어머님, 지혜야, 난 네가 싫었던 게 아니야. 오히려 좋아. 우리 준혁이한테 잘해주고 착하고 능력도 있잖니. 근데 그게 더 무서웠나 봐. 무서워요. 응, 넌 나보다 나이도 많고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잖아. 내가 무시당할까봐 겁났나봐. 그래서 먼저 너를 무시한 거야. 정말 바보같지. 어머니는 쓰게 웃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전 어머니를 무시한 적 없어요. 알아. 그걸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드레스 고르자. 내가 제대로 사줄게. 내가 정말 예쁜 신부가 될 수 있게. 그날 우리는 함께 드레스를 봤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취향을 물어봤고 제 의견을 존중해 줬습니다. 결국 저는 180만 원짜리 심플한 화이트 드레스를 골랐어요. 레이스도 프릴도 없는 깔끔한 실크 소재의 드레스였습니다. 어머니는 흔쾌히 계산을 하셨어요. 예쁘다.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샵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 10만 원짜리 드레스 정말 간직할 거니? 네, 어머님. 왜?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뭘? 제 가치를요. 그리고 어머님과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다가 말했습니다. 넌 현명한 며느리야. 나보다 훨씬. 결혼식 날, 저는 그 아름다운 화이트 드레스를 입었어요. 어머니는 제 베일을 정리해 주시며 울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네가 나한테 가르쳐줘서. 뭘요? 존중이 뭔지, 그리고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그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99,000원짜리 누런 폴리에스터 드레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간직할 거야? 응. 왜? 저는 그 드레스를 쓰다듬었어요. 이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무슨? 사람들은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나를 대한다는 거요. 내가 10만 원짜리 대우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나를 10만 원짜리로 대해요. 하지만 내가 선을 긋고 내 가치를 지키면 그때서야 사람들도 나를 제대로 본다는 거요. 준혁 씨는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냥 배운 거예요. 늦게라도요. 그날 밤 저는 그 드레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50년 묵은 폴리에스터, 누런 레이스, 녹슨 지퍼. 이게 99,000원짜리 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존중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10만 원을 던지며 이걸로 해결해 라고 할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받고 추가로 당신의 돈과 자존심을 보탤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10만 원어치만 하고 그들에게 현실을 보여줄 것인지.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아요. 제 의견을 물어보고 제 선택을 존중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제 경계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가치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언젠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때,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때, 그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이 앞으로 받을 대우를 결정한다는 것을요. 저는 99,000원짜리 드레스를 옷장에 보관했어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보관한 건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법. 그것이 제가 결혼 전에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10만 원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죠.